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국사에서 꼭 나오는 시험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쏙쏙 한국사. 오늘은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나라? 우리가 한반도에서 역사 공부를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고조선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나라, 한반도의 여러 나라라고 하면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고구려, 백제, 신라였는데 도대체 백제와 신라는 어디 들어갔을까요? 라고 궁금하시죠? 사만에 들어가 있죠. 고구려는 열다시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자면 저쪽 북쪽이죠. 만주 그쪽에 고구려 있었고, 그 고구려에서 나온 게 어떻게 했냐, 백제였었죠. 자, 그러면 백제라고 보지만 그때 백제는 마한 지역이었죠. 마한, 변한, 진안이 어떻게 될까요? 사만이었죠. 마한은 서해안 쪽, 변한은 남해, 김해 쪽, 진안은 저쪽 부산 쪽. 그래서 우리는 사만은 마한, 진안, 변한을 우리는 사만이라 합니다. 자, 그럼 마한은 백제, 진안은 신라, 변한은 가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백제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만에서 여러 부족국가들 중에서 좀 힘이 센 부족이 백제였죠. 백제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고, 신라는 마찬가지죠. 이 진안 쪽에서 여러의 부족국가들 중에서 힘이 센 나라가 부족국가가 신라였어요. 그 신라가 세워진 거죠. 변화는 가야. 그렇죠? 변화는 금강가야가 대가 있는데 금강가야와 대가는 나중에 어떻게 변천하는 것을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고, 일단 여러 나라의 성장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이었다라고 말씀드리죠. 꼭 아셔야 될 것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은 옥조. 옥조는 어디 있냐고요? 저쪽 북한 청진 쪽 부분이 옥조 있었고, 그럼 동해가 아니라 동해는 강릉 쪽에 동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이 여러 나라 중에서는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철기 시대였어요. 여러 나라의 성장 무조건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의 정치, 행사, 결혼, 풍습, 경제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이 꼭 나오죠. 이 문제를 꼭 이해하시면 되겠죠.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에서는 여러 개의 가들이 별도로 무엇을 주관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부여에서는 어디 될까요? 우리가 가들은 네 가지의 동물이 있습니다. 가는 마가, 저가, 우가, 구가. 그 가운데 왕이 있었어요. 마는 뭐갈까요? 마는 뭐가 될까요? 말. 우가는 소. 그렇죠? 그 다음에 뭘까요? 저가는 뭘까요? 돼지, 구가는 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왕을 중심으로 마가, 우가, 저가. 이걸 사출도라고 보통 부르십니다. 사출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여에서는 이게 네 개의 그때 동물 이름을 딴 그 기호가 사실상 어떻게 될까요? 우두머리의 명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지금하고 틀리죠. 그래, 중앙은 왕이 있고 그걸 다스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었다. 이걸 갖다가 가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의 영역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사출도를 관장했다. 누가? 왕이. 가운데 왕이 있고 좌우 상하는 마가, 위는 마가, 아래는 구가, 왼쪽은 저가, 우가는 오른쪽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 소, 돼지, 개 등의 가축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라고 하죠. 다시 할게요. 마가는 말, 우가는 소, 저가는 돼지, 구가는 개. 가운데 왕이 있었다. 사출조들이 왕을 도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부여에서는 여러 가들이 모여서 별도로 무엇을 주관했다? 아까 좀 말씀드렸죠. 뭐가 주관했을까? 또 여러분, 이게 사출도를 주관했다라고 했죠. 사출도를 주관했다. 사출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출도는 마가는 뭐라고 설명했었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썼을까요? 마가는 소, 저가는 이렇게, 마가는 말, 우가는 소, 쭉 저가는 돼지, 그 다음에 구가는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부여에서는 남이 물건을 훔쳤을 때는 몇 배로? 12배로 갚았다라고 합니다. 12배. 12배 많이 갚았죠. 그렇게 남이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라는 걸 표시한 거죠. 부여에서는 풍습이 있었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책 12법이라고 나오고,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에
다음에는 3번 고구려에서는 무엇이라는 풍습이 있었죠? 우리 여러 나라에서 이 국가의 성장에서 철기 시대에는 그 여러 나라의 정치와 풍습, 결혼, 제청사, 경제를 꼭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혼인 풍습이라 했더니 혼인 풍습이 들어가겠죠. 혼인. 고구려는 무슨 풍습이 있었을까라고요? 자, 뭘까요? 보면은 옥저와 고구려에 꼭 알아야 될 것이 혼인 풍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립사이제 또 민매리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그걸 갖다 고구려에서는 이걸 대립사이제를 하는데 다른 말로 서옥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옥제. 고구려에서는 서옥제가 대립사이 남자를 데려오는 이런 것을 갖다가 혼인 풍습이 서옥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딸의 집에 와서 자식이 날 때까지 열심히 일해주고 나중에 자식이 나면 어떻게 돼? 이제 너희들 살아도 좋아. 본가로 가는 이런 것이 이제 서옥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저는 어디에 있다 있어요? 북쪽 저 신의주가 아니라 청진 쪽 거기 있다겠죠. 옥저에는 고구려와 반대로 무슨 풍습이냐면 며느리제는 민며느리제, 대립사이제 들어보셨죠? 여기는 민며느리제가 보시면 되십니다. 옥저는 딸을 데리다가 여자를 데려다가 남자 집에 데려다가 어떻게 혼인하는 이런 풍습이 이제 혼인 풍습이 바로 민며느리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며느리제는 어떤 근거로 되냐 궁금하죠. 왜 민며느리제도가 있었을까라고 궁금하잖아요. 여자를 데려다가 남자의 집에다 데려다 놓고 어떻게 될까요? 키워서 잘 키워서 딸을 이제 삼는 거죠. 그래서 장차 며느리가 될 여자아이를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잘 키워가지고 성이 되면 남자 쪽에서 물품으로 대가를 치르고 혼례를 올렸던 제도죠. 매매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민며느리제는 여자를 시집 보내고 독해 해석하면 뭔 뜻이라고 보냐면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민며느리 제도는 여자를 시집 보내고 노동력을 잃은 여자 집안을 위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그죠? 홍기가 차기 전에 미리 남자의 집으로 보내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것이 이제 민머리제. 그게 반대되는 것은 대릴사이제라고 보시면 되죠. 고구려는 대릴사이제. 그죠? 고구려는 약탈민족이었죠. 뺏어는 이런 그 농사가 별로 없었으니까 약탈민족이 고구려라고 표시했는데 남자가 필요했겠죠. 많이 뭐 뺏으려 하면. 그래서 거기는 남자를 데려오는 거, 옥저에는 여자를 데려오는 거 이렇게 되죠. 서옥제는 대릴사이제와 같은 뜻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옥저와 고구려의 혼인풍습은 이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되겠죠. 다음에는 5번 보겠습니다. 무엇에는 가족이 죽으면 뼈를 추려 가족 공동인데 동동이랬는데요. 공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동 무덤을 만드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그죠? 풍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딜까라고 그죠? 여기는 뭘까요? 옥저였습니다. 옥저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걸 뼈를 죽여서 공동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옥저가 되겠죠. 옥저의 그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옥저에는 가족이 죽으면 뼈를 추려서 가족이 공동 무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거 함께 관리하기도 편했겠죠. 장례 풍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동해에는 음락의 경계를 중시한, 음락의 경계를 중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동해와 옥저는, 동해는 현재 강릉 쪽에 있죠. 그 경계를 중시했다는 자기 영토에 대한 확실한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왜냐면 무엇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뭐 동해 쪽은 특산물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가 많이 잡히니까 이건 내 거야. 니네 함부로 들으면 안 돼. 이런 경계를 중시했다는 얘기죠. 그 중시를 해물어서 서로의 신뢰감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책화라고 합니다. 책화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책화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책화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려볼게요. 책화라의 뜻이 무엇이냐라면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마을과 마을 사이 경계를 침입을 했을 때는 노예나 소, 말 따위를 배상했던 별칙이에요. 별칙.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책화의 뜻은
어떤 부족,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해했을 때 그거에 대한 노비와 소말로 변상하는 제도라는 것이 체크라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생활권을 상호 존중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벌칙이죠.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면 폐쇄적이었다. 그 시족 사이의 폐쇄성을 말해주는 어떤 풍속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남이 어떤 생활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더 좋게 얘기하면 시족 상호 간의 어떤 생활권을 존중해주는, 그래서 서로 다른 시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약속이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체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좋게 표시하면은 서로의 생활권을 존중할 것이고, 또 다른 면으로 표시되면 폐쇄적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해에는 체크가 있는데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뭐 내가 물건, 그 나중에 이제 또 싸우겠죠. 서로 이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서로 침범을 해갖고 이렇게 했죠. 자, 나중에 옥조와 통해는 이제 고구려 같은 흡수가 됩니다. 자, 7번 무엇은 누구는 단금, 과마, 방어피 등 특산물로 유명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동해를 얘기합니다. 동해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 특산물로 유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박달나무로 만든 활을 갖다가 단궁이라고 하고, 과하마는 키가 작은 말을 과하마라고 하고, 반어피는 뭐랄까요? 이제 표범의 가죽을 반어피라 합니다. 동해 쪽이 위쪽 동해 쪽, 동해 쪽이 그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 표범이 있겠죠. 당연히 동해 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해가 되겠죠. 동해는 자 어디에는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라고 나오죠. 자, 여러 분들 보시면 지배자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성경에서는 아까 고조선은 이미 어떻게 될까요? 당군왕금이 지배자가 있었고 그 따르는 피지배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지와 읍차가 뜻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참 이 역사를 배우면 이런 용어가 많아요. 옛날 용어인데 이게 뭘 것인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뭘까라고 이렇게 궁금하실 때 있죠. 신지와 읍차라는 것은 뭐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 문제 8번의 답이 뭐냐면 것을 말씀드릴게요. 8번의 답이 사만에는 신지, 읍차 등이 지배 계급이다. 아까 사만이 어디에 있었어요?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있는데, 이 마한, 진한, 변화에서는 여러 나라의 국가 중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군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족장들이. 그래서 이것은 신지읍차는 군장 세력들의 이름이에요. 종교적 지배자가 있었고 그 천군이라고 했었죠. 이런 걸 볼 적에 그 나라는 지금 왕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군장 세력들이라는 거죠. 신지읍차는 그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만, 마한, 백제, 밑에 그 다음에 김해 쪽은 변한, 저쪽 부산 쪽은 진한, 마한은 백제, 변한 쪽은 가야, 진한 쪽은 신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것을 사만이었고 그 사만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은 신지읍차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사만은 제사장인 무옥과 신성지역인 무엇이 있었다 나오죠. 자, 사만 또다시 하면 사만은 백제가 이 지역의 마한, 또 다시 설명해 백제 지역인 마한, 저기 서해안 쪽, 그 다음에 그 밑에 김해 쪽에 편안, 가야, 그 옆에 부산 쪽에 진안, 신라. 거기선 그 지역에는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인 천군이라는 거 있었고, 천군이 제사만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소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름을 천군이라고 하고 뭐랄까요? 그 지역을 제사 지낸 지역을 소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천군과 신성적인 소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부여에는 12월에는 무엇이라는 행사가 있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그 여러 나라의 국가에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중에서는 그 행사가 있다겠죠. 제천 행사가 있다겠죠. 그 제천 행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했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12월. 부여는 12월에 뭔 행사가 있었대요. 뭘까요? 라고 보시면 영구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구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여러 나라 국가, 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원에서 정치, 행사, 결혼, 풍수, 그죠?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꼭 안다면 여기는 철기 시대였다. 철기 시대는 벼농사가 시작됐다. 그때는 두레라는 것도 있고 저수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구려는 약탈 경제를 썼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내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부여에는 영구라는 게 있었고 고구려에는 동맹이라는 게 있었고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다음에 또 설명해 주시고, 오늘은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시험에 꼭 나오고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 쏙쏙 한국사 여러 나라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된, 다음에는 무엇을 공부하면 좋게요? 다음에는 고대 국가, 이 삼국시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제 강의를 잘 듣고 시험에 한국사 능력시험뿐만 아니라 학교 내신, 검정고시 꼭 나오는 문제만 꼭꼭 씌워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